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10위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치료한다고요? 딸아이 치료하기 위해 도착한 한국 병원에 가자마자 얼빠진 이유. 앞이 보이지 않은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미국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는 딸의 손을 붙잡은 채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마중 나온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그녀는 한국의 치료 프로그램에 아이를 의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모녀는 한국 의사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위대한 이야기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제시카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는 8살이 되었을 때쯤에 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눈앞에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아이는 급기야 눈이 아프다고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뒤늦게야 다급하게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아이의 눈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데리고 가지 않았냐고 많이들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는 도시와 지방 지역 간 그리고 주에 따라 의료 시스템의 구조와 가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말 병원에 가는 게 너무 부담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건강에 자그마한 문제가 있을 때는 자연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아이가 처음에 눈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도 저는 금방 지나갈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고 안약만 넣어주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당시에 형편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아이의 눈에 문제가 있으니 병원에 가보는 게 어떻냐며 설득했었지만 지금 우리 처지에 무슨 병원이냐면서 저를 오히려 구박했어요. 저희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백수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상했던 남편은 직장을 잃고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술을 찾는 날이 많아졌고 다시 직장을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점점 가세는 기울었죠. 저는 딸아이가 걱정되었지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고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술을 먹고 또 사고를 쳤나 싶어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그곳에 있는 건 남편이 아니라 딸아이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경찰분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딸아이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시민들께서 경찰서에 데려다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끼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이는 이미 각막이 찢어진 채로 굳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처음에 아팠을 때 왔더라면 치료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장담을 못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실명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저희 집안의 사정상 돈을 구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술에 찌들어 사는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 집안 사정을 말하였지만 병원에서는 돈이 없으면 수술을 못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나마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 집 옆에 사는 한국인 부부밖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집을 비워야 할 때 서로 아이를 잠깐씩 봐주며 교류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한국인 부부가 사는 집 앞으로 갔고 그 앞에서 정말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부부는 저를 반겨주었어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 딸아이의 상태를 설명하였고 현재 아이가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정말 미안하지만 언제 갚을지 확답도 못하겠지만 돈을 빌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부탁했어요. 한국인 부부도 당황하였는지 저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울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면서 일단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으니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의 사정과 딸아이의 상태를 말했고 당장 수술해야 한다면서 정말 감사하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 남편이란 사람은 사태의 심각성도 모르고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람도 아닌 그 인간한테 더는 같이 살 수가 없기에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그 당시에 힘들었어요. 아이는 아프고 그나마 사랑했던 사람과도 이별하고 아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그때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다잡고 아이의 수술을 결심했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괜찮아지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어요. 제 아이의 눈 상태는 이미 많이 악화가 되었고 각막이 많이 얇아졌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던 도중 저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한국인 부부가 저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연을 보내면 프로그램에서 사연자의 치료와 함께 촬영을 진행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희가 한국까지 가야 했고 신청한다고 저희가 뽑힐 거라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저희를 위해서 알아봐 준 게 너무 감사해서 한국인 부부의 도움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딸아이의 눈은 나아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부부가 다급하게 저희 집을 방문해서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아이의 사연이 당첨되었고 한국으로 가서 치료와 함께 촬영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한국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며 현재는 휴전국이고 K-팝 정도밖에 몰랐으며 그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부부는 이런 기회는 정말 많지 않다며 적극 권유 끝에 저는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희 모녀는 20시간의 대장정 비행 끝에 한국의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제가 도착한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공항에 도착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서는 눈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공항 내에는 시각장애인을 지원하는 스태프들이 있었으며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짐이 적지 않았던 저희는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입출국 게이트까지 같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입출국을 도와주셨고 수화물을 수령하는 데도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공항의 게이트 밖으로 나갔고 저희를 촬영하기 위해서 온 방송팀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의료 프로그램인데 의학, 진료, 환자 이야기, 의료 현장의 이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딸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안과 전문의 의사분들이 딸아이의 상태를 봐주었고 의사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프로그램 제작진들과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제작진께서 힘없는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말이죠. 저는 지금 미국에서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한국에 온 것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에 절대 안 된다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프로그램 제작진께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딸아이의 눈 상태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며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치료하면 괜찮아질 정도라고 했어요. 지금 한국의 프로그램에서는 정말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었던 것이고 저는 사연에 현재 미국에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연을 보냈기 때문에 제작진 입장에서 미국에서도 치료 못할 정도인데 한국에서 치료를 해보자는 취지였으나 지금 딸아이의 상태를 보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촬영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온 것이기도 하니 촬영은 못하지만 치료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미국의 작은 지방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못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하마터면 평생 시력을 잃고 살아갈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의 딸아이의 치료가 시작되었고 딸아이는 점점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 딸아이의 치료는 끝났고 상태를 일주일 정도 봐야 한다며 저희는 한국에서 일주일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은 일주일간의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와 서울에 있는 광화문을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을 가니 정말 놀랐어요. 딸아이는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 앞을 보기 힘들었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눈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와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저희 딸아이는 제가 부축하지 않아도 안전하게 스스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지하철역마다 돋보기 및 큰 글씨로 표시된 안내판이 위치해 있었으며 점자 도움말은 손으로 읽을 수 있는 점자로 역명 및 출구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쉬운 색상이나 도색이 되어 있는 안내 경로까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또한 역명, 노선 정보 안내, 메시지 등을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영어까지 음성으로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지하철 내부는 너무 쾌적했으며 노약자 및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좌석이 잘 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중심가인 도시를 제외하면 지하철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노약자 좌석과 일반 좌석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미국 지방에서는 약자를 위한 시스템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저와 딸아이는 광화문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한국의 한복이란 것도 입어보고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특히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인은 이렇게 과거의 영웅을 잊지 않고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세웠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아이는 체험을 마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서 근처에 있는 한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정말 미래도시에 온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테이블에 앉았는데 보통 직원이 와서 저희가 주문하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가 들어간 식당에는 테이블마다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메뉴판에 있는 글씨도 영어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사람이 서빙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저희 테이블까지 가져다 주었어요. 정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신기했어요. 저희가 방문한 식당의 대표 메뉴인 김치찌개와 떡갈비를 처음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맛있었어요. 매울 거라고 생각했던 김치찌개는 새콤달콤한 맛이 났고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딸아이는 떡갈비가 입에 더 잘 맞는지 김치찌개보다는 떡갈비만 먹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음식을 거의 다 먹었을 때쯤에 또 서빙하는 기계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후식으로 떡과 식혜라는 음식이 나왔어요. 마지막에 먹은 떡과 식혜는 제 입맛에는 정말 맛있었어요. 김치찌개와 떡갈비를 다 먹고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떡이 술술 들어갔어요. 그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딸아이는 눈을 감싸고 있던 붕대를 풀었습니다. 이제 아프지 않고 앞이 잘 보인다는 딸의 말에 저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저와 딸은 그렇게 미국에 돌아갔고 저는 한국인 부부에게 평생에도 갚지 못할 빚을 갚기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인 부부가 없었더라면 저와 딸아이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과 한국인 부부에게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의 의료기술 수준이 너무 실망이다. 미국에서 불치병을 한국은 다 치료하고 있는 현실. 한국 의료 수준이 국제의료기관으로 한국의 기술선 진국으로 인정되는 현실.